상파울루의 하늘 아래 성공의 절정에 있는 한 사업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을 받는다. 과거의 누군가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를 오래 묻혀있던 비밀과 진실 속으로 끌어들인다. 퍼즐의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결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하며 각 선택이 그들 자신의 삶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해가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의 회색과 대조되는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도시의 중심부 강남대로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29세의 젊은 사업가 김준호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창밖의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성공의 화신이었다. 부동산 제국의 상속자로서 그는 사업을 맡은 지 5년 만에 가문의 자산을 3배로 늘렸다. 그의 얼굴은 자주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서울시장에서 혁신과 번영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어긋난 것 같았다.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레드 와인 잔을 멍하니 돌리며 그의 생각은 고급 레스토랑의 벽을 넘어 멀리 떠돌았다. 그때 그의 눈의 길 건너편 인도의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한 여자가 낡은 옷을 입고 다른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서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의 섬광이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다. 테이블 위에 계산을 위한 지폐를 몇 장 놓으며 그는 매트르트 호텔의 놀란 시선을 무시한 채 레스토랑을 나와 분주한 거리를 서둘러 건넜다. 실례합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며 불렀다. 그녀가 돌아섰고 그녀의 지친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 눈들, 그는 그것들을 알고 있었다. 시간과 어려움으로 얼굴이 변했지만 여전히 틀림없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민지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여자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얼굴에 인식의 섬광이 스치기 전에 준호야? 김준호? 그녀였다. 박민지. 그의 고등학교 시절 비밀스러운 첫사랑. 수년간 그가 조용히 사랑했지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소녀. 그리고 지금 그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고 분명히 노숙자가 되어 있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가 충격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시선을 피하며 그녀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인생이 나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 준호야. 그녀는 슬픈 미소로 대답했다. 그 순간 한 기억이 준호의 뱃속을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강타했다. 몇 달 전 그의 회사가 도심의 한 오래된 건물을 인수했었다. 주민들은 새로운 개발 사업을 위해 쫓겨났었다. 너 혹시 종로의 그 건물에 살고 있었니? 그는 답변이 두려워 물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는 죄책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 회사가 그 건물을 샀어.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충격, 슬픔, 어쩌면 분노의 기세까지. 난 몰랐어.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네가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어. 알았더라면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요? 민지가 그를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준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한때 그녀가 그토록 생기 넘치고 꿈으로 가득 찼던 소녀였음을 기억했다.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모든 걸 말해줘. 그는 부드럽게 요청했다. 제발.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무언가가 그녀를 항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의 죽음, 재정적 어려움, 그녀를 무옵션 상태로 만든 퇴거 명령에 대해 그녀가 말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매 단어가 칼날처럼 그를 찔렀고 그의 사업 결정이 의도치 않게 가져온 결과를 상기시켰다. 정말 미안해.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진심으로 미안해.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시 위로 밤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곳에 그냥 둘 수 없었다.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을 알면서 그의 편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와 함께 가자. 그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요?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내 집으로 와. 준호가 설명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거기서 지낼 수 있어.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 책임을 느껴. 그리고 왜냐하면 너는 한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민지야.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준호를 바라보다가 주변 거리를 둘러보며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엄청난 안도감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어 세우고 민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차에 탑승하는 동안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택시가 출발했고 그들을 강남대로의 번잡함에서 멀리 데려갔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준호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그는 미래가 정확히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그날 밤 이후로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택시는 서울의 거리를 굽이굽이 지나갔고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민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저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최근 몇 달간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이었다. 그녀 옆에서 준호는 존중하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옛 학교 친구가 느끼고 있을 감정의 소용돌이를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차량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철제 대문 앞에 멈췄다. 준호가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늘어선 긴 진입로 끝에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준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민지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민지는 잠시 멈춰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현재 상황과 그녀를 둘러싼 호화로움 사이의 격차는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녀는 낡은 가방끈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입구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호화로움은 더욱 두드러졌다.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인테리어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가구들. 민지는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꼈다. 당신 방을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말하며 그녀를 웅장한 계단으로 안내했다. 손님 방은 민지가 퇴거당하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 전체보다 더 컸다. 킹사이즈 침대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들이 양옆에 있어 밖에 조명된 정원의 정형을 제공했다. 저기에 욕실이 있어요. 준호가 한 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그는 넓은 옷장을 열었다. 당신에게 맞을 만한 옷들이 있어요. 내 여동생 옷인데 지난번 방문 때 여기 두고 갔어요. 민지는 부드러운 블라우스 천을 만졌고 압도된 기분을 느꼈다. 준호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샤워하고 좀 쉬는 게 어떠세요? 내일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방에 혼자 남겨진 민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인생이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녀는 호화로운 욕실로 들어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뜨겁고 오래 지속되는 샤워를 했다. 물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는 동안 민지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마침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지만 또한 그녀가 잃은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민지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다. 보호소나 거리에서 보냈던 밤들과의 대조는 극명했다. 육체적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동요했고 기억들과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래층에서 준호 역시 잠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의 서재에 앉아
그는 정신적으로 그날 밤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어려움으로 얼룩진 민지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그렇게 맹목적일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부드럽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잠시 동안 그녀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가 전날 밤의 기억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에 정교하게 손질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민지 씨? 일어나셨나요? 문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그녀가 대답하며 문 쪽으로 돌아섰다. 준호가 들어왔고 정교한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뭔가 드실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하며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놓았다. 민지는 갓 내린 커피와 방금 구운 빵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위장이 울렸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하며 식사를 위해 앉았다. 준호는 의자를 당겨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지는 빵 한 조각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요. 감사하지만 혼란스러워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받아들이기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준호 씨?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준호는 잠시 침묵하며 대답을 고민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망설였다. 당신이 과거에 내게 많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지 씨. 민지는 놀라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거의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준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항상 멀리서 당신을 존경했죠. 당신의 지성, 당신의 결단력,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놀라운 여자였어요. 준호의 말은 민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얼굴로 올라오는 홍조를 느꼈다. 저는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니에요,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민지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시간과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초월하는 조용한 이해, 연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요. 함께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재건하고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요. 준호의 말은 민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미래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호는 손을 뻗어 그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덮었다. 당신은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 씨. 약속해요.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민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그것은 연약한 감정이었지만 거기에 있었고 갓 심은 씨앗처럼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하루가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와 함께 둘 모두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준호에게는 속죄의 여정이었고 민지에게는 재탄생의 여정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이고 장애물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오랜만에 둘 다 그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민지가 준호의 집에 도착한 후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녀에게는 소용돌이와 같았다. 거리에서의 몇 년간의 투쟁과 생존 후에 갑작스러운 안락함과 안전의 삶으로의 변화는 거의 압도적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그녀가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토요일 아침 도착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지는 준호가 그녀를 위해 사주겠다고 고집했던 새 옷을 입고 저택의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은 어떠세요? 민지는 커피 잔을 받아들며 위안이 되는 향기를 맡았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매일 아침 부드러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이상하긴 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그들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고 이는 지난 며칠 동안 확립한 일상이 되었다. 이런 조용한 순간들에 그들은 재연결하기 시작했고 분리되었던 수년을 이야기와 추억으로 채우고 있었다. 알아요. 민지가 생각에 잠겨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가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더 가까워졌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요. 준호는 놀라워하며 눈썹을 들어 올렸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시절에 대해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민지는 호기심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뭔데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나는 고등학교 때 당신을 사랑했어요. 완전히.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준호가 계속했고 그의 목에 살짝 홍조가 올랐다. 당신은 너무나 똑똑하고 생기 넘쳤어요. 나는 멀리서 당신을 존경했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였고 수줍은 미소가 그의 입술에 맴돌았다.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 인생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었죠. 민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뭔가 더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예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그 폭로를 소화하고 있었다. 그 후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과 가지 않은 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준호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인생을 재건하는 데 집중해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민지는 망설였다. 오랫동안 그녀는 단지 생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열망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항상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대단해요, 민지 씨.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대학 비용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지는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존심의 섬광도 느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당신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입장을 존중했다. 물론이죠. 이해해요. 중간 지점은 어떨까요? 제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 아이디어는 민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그것은 완벽할 것 같아요. 이어진 며칠 동안 준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다. 교육 NGO를 운영하는 친구를 통해 그는 민지를 위한 행정 보조 면접을 주선했다. 그 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유연한 근무 시간과 교육 중심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면접 당일 아침 민지는 긴장했다. 거울 앞에 서서 빌린 블레이저를 정리하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준호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준비됐어요?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방에 들어왔고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잘 해낼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제공할 것이 많아요. 준호의 말은 그녀의 불안을 조금 가라앉혔다. 함께 그들은 저택을 나와 준호의 차에 탔다. 이동하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적대적인 환경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느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항상 그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지 씨.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에요. NGO 건물에 도착하자 준호는 차를 세웠다. 민지가 나가기 전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이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그의 지지에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진정한 후 그녀는 차에서 나와 건물을 향해 걸어갔고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면접은 거의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민지가 마침내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빛났다. 차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준호는 그녀를 보자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땠어요?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그가 물었다. 민지의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다. 그들이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민지의 기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차 안을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채웠다. 준호는 자신의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일자리를 어떻게 대학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NGO에 그녀에게 영감을 준 프로젝트들에 대해.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의 가슴이 자부심과 뭔가 더한 것, 아직 이름 붙이기를 꺼리는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민지를 이렇게 생기 넘치고 희망에 차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은 그의 내면에서도 무언가를 다시 불태웠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부엌에서 즉흥적인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 웃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축하의 한가운데서 민지는 갑자기 멈췄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냥 고마워요, 준호 씨.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지붕이나 일자리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당신은 저에게 인생의 2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준호는 다가가 민지를 꼭 안았다. 당신은 이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지 씨.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 포옹 속에서 둘 다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더 깊은 연결, 그들의 삶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조용한 이해.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앞으로 무엇이 오든 함께 맞설 것이다. 주가 지나 달이 되면서 민지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교육 NGO에서의 그녀의 일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을 키워주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가져왔고 민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피우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얼굴에는 빛나는 미소를 지닌 채 준호는 거실에서 일부 업무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가 서류를 옆으로 치우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지는 거의 뛰듯이 그의 옆 소파로 왔다. 그녀의 전염성 있는 에너지가 공간을 채웠다.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언급했던 성인 문해력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이사님이 제 아이디어를 좋아하셨고 제가 구현을 주도하길 원하세요. 준호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밝아졌다. 민지 씨, 그거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엄청난 책임이지만 너무 신나요.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민지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공유하는 동안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열정과 헌신에 감탄했다. 몇 달 전 거리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이 여자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변화는 놀라웠다. 알아요.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추자 준호가 말했다. 당신을 이렇게 보니 저도 생각이 나요. 아마도 저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어떤 의미에서요? 준호는 소파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저에겐 자원이 있고 인맥도 있죠. 이것을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멋질 것 같아요, 준호 씨. 민지가 눈을 빛내며 외쳤다. 구체적으로 뭔가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사실 한동안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노숙자들을 돕는 프로젝트요. 쉼터와 식사, 직업 재교육을 제공하는 대규모로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에요.
민지의 얼굴이 그 제안에 밝아졌다. 준호 씨, 그거 정말 훌륭해요. 당신의 비즈니스 경험과 제 사회복지 지식을 합치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준호는 자신 안에서 열정의 물결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해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그저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의 손의 접촉, 그들의 눈빛의 강렬함, 태동하는 꿈에 공유된 에너지. 준호는 자신의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렇게 합시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어진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준호와 민지는 프로젝트 계획에 온전히 몰두했다. 밤은 저택의 서재에서 보냈고 책과 노트북에 둘러싸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전략을 세웠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민지는 준호가 노트북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정우예요. 제 주요 파트너죠. 그는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해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아요.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분명 그도 이것의 사회적 가치를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분명했다. 그는 오직 숫자와 재정적 수익만 봐요. 민지는 다가가 준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지지에 감사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길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준호와 민지는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디어와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과 희망, 꿈을 나누었다. 그들 사이의 역학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둘 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프로젝트의 예비 예산을 검토하던 중 민지는 좌절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숫자들 너무 크게 느껴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준호는 스프레드시트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우리가 다시 만났던 날을 기억해요? 그날 밤 누군가가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믿었을까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맺혔다. 아니요, 물론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준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때로는 가장 대담한 꿈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지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준호의 말은 민지의 마음 깊숙이 와닿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그걸 믿나요? 전심으로요.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그들 사이에 말해지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준호의 가까움과 그의 눈빛의 강렬함을 의식했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저를 믿어주시고 프로젝트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셔서요. 준호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민지의 얼굴을 만졌다. 항상. 그는 단순히 대답했다. 그 순간은 준호의 전화기의 날카로운 소리로 중단되었다. 그는 마지못해 물러나 전화를 받았고 민지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남겨졌다. 전화는 시청의 준호의 연락처 중 한 명이었다. 프로젝트에 완벽할 수 있는 부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기회였지만 빠른 행동이 필요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민지 씨, 우리가 방금 첫 번째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시청에서 회의가 있어요. 준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민지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이것을 하고 있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다음 날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준호와 민지는 모두 그들이 무언가 변혁적인 것의 경계에 서 있다고 느꼈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미래는 불확실했고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함께 그들은 그들의 길에 놓인 어떤 장애물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가 감돌았다. 준호와 민지는 시청에서의 회의를 위해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준비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는 동안 둘 다 머릿속으로 그들의 주장과 전략을 반복해서 검토했다. 기억하세요. 준호가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설득력 있어야 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젝트 문서가 든 폴더를 꽉 잡았다. 알겠어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견고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줄게요. 시청에 도착하자 그들은 김 의원의 보좌관인 수진에게 맞이했다. 그녀는 미로 같은 복도를 따라 그들을 소박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김 의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 그들을 단호한 악수로 맞이했다. 자, 김준호 씨, 박민지 씨, 제가 들은 바로는 두 분이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고 열정과 설득력으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민지는 데이터와 통계로 보완하며 지역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발표가 진행됨에 따라 김 의원의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는 점차 진정한 관심으로 바뀌어갔다. 그의 질문들은 처음에는 도전적이었지만 점차 더 건설적으로 변해갔다. 인정해야겠군요. 그가 마침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인상적이에요. 두 분이 확실히 숙제를 잘 해오셨군요. 준호와 민지는 희망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의원이 계속했다.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부지, 다른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정치적 연줄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민지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도시에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의원은 잠시 그들을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프로젝트가 마음에 듭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를 실현시키려면 제 정치적 자본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더 많은 보증이 필요해요. 어떤 종류의 보증이요? 민지가 물었고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의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우리가 더 실질적인 약속을 두 분으로부터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두죠. 김준호 씨, 당신 회사의 시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 암시를 이해했다. 의원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그 자체의 장점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원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단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 과정을 가속화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며칠 내로 답변을 주십시오. 시청을 나서면서 준호와 민지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다. 그들이 안전하게 차 안에 있을 때까지 민지는 폭발했다. 그가 뇌물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맞나요? 준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더 정확히는 정치적 호의죠. 안타깝게도 이 수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민지가 분개하며 외쳤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을 그렇게 타협할 수 없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신념에 감탄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택으로 돌아와 그들은 준호의 서재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대안을 논의하고 전화를 걸고 계획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 중반 그들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집사인 정우였다. 준호님, 문 앞에 당신을 찾는 신사분이 계십니다. 긴급하다고 하십니다. 준호는 궁금해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강정우 씨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내 파트너? 그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괜찮아요? 제가 나가는 게 좋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전구 씨, 그를 들여보내주세요. 잠시 후 강정우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였으며 회색 머리에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준호야. 그가 차갑게 인사했고 민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당신이 유명한 민지 씨군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강정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우는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고 준호에게로 돌아섰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사적으로. 준호는 팔짱을 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우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뭐든 민지 씨 앞에서 해도 됩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내 파트너예요. 정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파트너? 흥미로운 단어 선택이군. 좋아, 당신 마음대로. 그는 책상 위에 폴더를 던졌다. 이것 좀 설명해봐. 준호는 폴더를 열었고 내용물을 살펴보며 눈이 커졌다. 민지는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복잡한 재무 문서를 해독할 수 없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준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전구가 대꾸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회사의 상당한 자원을 이 자선 프로젝트로 전용하고 있다는 거야. 민지는 숨을 들이켰고 충격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사실인가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힘을 모으는 것처럼.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정우 씨. 이 자금은 내 이익 몫에서 나온 겁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정우는 쓰게 웃었다. 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이 이 밑빠진 독에 던지는 모든 한 푼은 우리 사업에 재투자되지 않는 한 푼이야. 당신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민지가 끼어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이 프로젝트는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정우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사랑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감상주의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아. 준호야, 당신은 선택해야 해. 이 터무니없는 프로젝트를 끝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서 당신의 회사 내 위치를 논의할 거야. 뒤이은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준호는 열린 폴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내적 갈등의 마스크였다. 민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준호?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굳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하며 정구에게로 돌아섰다.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사회가 나를 쫓아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구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당신은 당신이 일해온 모든 것을 버리고 있어. 그리고 왜? 그녀 때문에? 그는 민지를 가리켰다. 준호는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아니, 정우 씨,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정우는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의 혼합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그 뒤로 문을 세게 닫았다. 뒤이은 침묵은 무거웠다. 민지는 준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팔을 만졌다. 괜찮아요?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방금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슬픈 미소가 그의 입술에 맺혔다. 하지만 알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준호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한 일은...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다. 민지 씨, 당신이 제 인생으로 돌아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이익과 대차 대조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그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입술이 부드럽고 열정적인 키스로 준호의 입술을 만났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지가 속삭였고 그녀의 이마는 그의 이마에 기대어 있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싸워요.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위해. 함께요.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고 사무실을 황금빛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다. 준호와 민지는 서로 껴안은 채로 남아 있었고
그들 앞에 놓인 도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합과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으로 강해졌다. 그 다음 날들은 준호와 민지에게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정우와의 대립 이후 준호의 회사 퇴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직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추측과 우려의 물결을 일으켰다. 어느 화창한 아침 준호와 민지는 저택의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5% 떨어졌어요. 준호가 태블릿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전구가 이것을 이용해 이사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민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협박하도록 놔둘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준호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실 생각해봤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는 일어나 발코니 난간으로 걸어가 도시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프로젝트를 독립적인 재단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회사와는 별개지만 여전히 제 지원과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에요.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사회에 당신이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준호는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생기 넘쳤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다른 파트너들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지원 기반을 확장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방향의 활력을 얻어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재단의 세부 사항을 구상했다. 둘의 열정과 헌신은 눈에 띄었고 그들의 아이디어는 거의 마법처럼 흐르고 보완되었다. 오후 중반 그들은 전화로 중단되었다. 시의원 김의 보좌관인 수진이었다. 김 사장님,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시의원님이 내일 가능하다면 당신들과 다시 회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준호는 민지와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다. 물론이죠. 거기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걱정을 표현했다. 그가 다시 부탁을 강요할 것 같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마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시할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시청으로 향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로 무거웠다. 김 시의원은 그의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그의 얼굴은 전문적인 친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앞에 있는 의자들을 가리켰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자세는 단호했다. 네, 시의원님. 사실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준호와 민지는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그것이 어떻게 도시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에 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지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그들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고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이 끝났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준호는 동요하지 않았다. 시의원님, 그가 말했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재단은 다른 도시들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고 서울을 사회혁신의 최전선에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시의원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부지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지가 제안했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눈썹을 들어 올렸고 분명히 그 제안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준호에서 민지로 시선을 옮기며 마치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팀이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가 말했고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좋아요. 당신들의 제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순 없습니다. 시청을 나오면서 준호와 민지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민지가 차로 걸어가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 있어요.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심각한 표정의 집사 정석에게 맞이했다. 김 사장님, 사무실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긴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시선을 교환하며 준호와 민지는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준호는 얼어붙었다.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민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준호를 창백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여자는 우아하게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민지를 차갑게 관심 있게 훑어본 후 준호에게 고정되었다. 안녕 아들아,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가 꽤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어. 방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민지는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꼈고 촘촘하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명히 이 방문에는 처음 보기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준호는 자세를 바로잡고 어깨를 펴며 자신을 추스렸다. 어머니, 이분은 박민지 씨예요. 민지 씨, 이분은 제 어머니 김현숙 여사입니다. 현숙은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입술에는 예의 바른 하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가 있었다. 반갑습니다, 아가씨. 준호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요. 그녀의 목소리 톤은 흥미로우니 반드시 칭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여사님. 민지가 대답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숙은 준회계로 돌아섰고 그녀의 시선이 강해졌다. 아들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회사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최근 선택들에 대해. 준호는 민지와 빠르게 시선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머니. 앉으시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사무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전투보다도 더 복잡한 전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선이 그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앞으로 몇 순간 동안 내려질 결정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숙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을 관찰했다. 준호야, 당신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사회는 난리도 아니고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존경심 있게 들렸다. 어머니,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현숙은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에는 억제된 좌절감이 담겨 있었다. 삶을 변화시킨다고? 준호야, 우리는 제국을 세우는 거지. 보호소를 만드는 게 아니야. 당신 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요.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일을 다르게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지는 이 대립을 지켜보았고 자신이 동시에 침입자이면서도 이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사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세대 간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숙은 민지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지를 꿰뚫었다. 그리고 당신, 내 딸아,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지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꼈지만 꿋꿋이 버텼다. 김 여사님,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현숙의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형성되었다. 흥미롭네요. 당신은 마치 진정한 전략가처럼 말하는군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준호는 어머니와 민지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가 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숙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눈은 준호와 민지 사이를 오갔다. 마치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섰고 그녀의 완벽한 드레스를 매만졌다. 좋아요, 그녀가 결정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와 이야기하겠어요. 분위기를 진정시키겠죠, 말하자면. 하지만 그녀는 경고의 의미로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자세한 계획을 보고 싶어요. 숫자, 예측, 모든 것. 이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준호는 일어섰고 그의 놀라움과 감사함을 거의 숨기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숙은 그에게 다가가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러길 바라요, 아들아. 당신은 항상 아버지처럼 고집이 셌어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선견지명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나가려고 돌아섰지만 문 앞에서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에 대해서는 내 딸아,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나갔고 준호와 민지는 어안이 벙벙하고 안도한 채로 남겨졌다. 그것은 민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강렬했나요? 준호가 완성했고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김 가족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들의 프로젝트와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민지가 말했고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세한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준호는 그녀를 끌어당겨 안았고 그녀의 머리 위에 키스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알아요? 우리가 방금 강력한 동맹을 얻은 것 같아요. 오후에 햇살이 사무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호와 민지는 서로 아는 채로 남아 있었다. 여전히 그들 앞에 놓인 도전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인해 그들의 여정이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였다. 현숙의 방문 이후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준호와 민지는 김가의 여사가 요구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밤은 저택의 사무실에서 낮이 되었고 스프레드시트, 그래프, 예측이 모든 가용한 표면을 덮고 있었다. 그러한 밤 중 하나, 도시가 잠든 밤에 민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지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준호 씨, 3년차 재무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테이블 반대편에서 서류 더미 위로 몸을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운영 비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녀는 설명하며 화면을 그가 볼 수 있도록 돌렸다. 이 속도로 계속가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에 적재 빠질 수 있어요. 준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숫자를 연구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의 확장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민지의 마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우리가 지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육과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민지 씨, 그거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상호 지원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기업들은 숙련된 직원을 얻고 우리는 수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방향에 흥분한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다듬고 잠재적 파트너를 식별하고 예측을 조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알아요. 준호가 말했고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우리는 방금 장애물을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꾼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를 돌려주었고 자부심과 애정의 물결을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도전을 함께 마주해요. 준호는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그녀 옆으로 왔다. 그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켰다. 네, 함께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감정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준호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을 민지의 입술에 부드럽고 열정적인 키스로 맞추었다. 잠시 동안 외부 세계는 사라졌고 그들은 단지 둘뿐이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공유된 꿈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은 준호의 전화기의 날카로운 소리로 중단되었다. 마지못해 그들은 떨어졌고 준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김준호입니다. 그의 표정이 놀람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 있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며 그는 민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이정우 의원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부지 승인을 위한 투표가 오늘 오후로 앞당겨졌어요. 민지는 숨을 들이켰다. 오늘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맞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시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이어진 시간들은 시간과의 경주였다. 준호가 법률팀을 동원하고 시의회의 동맹자들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거는 동안 민지는 그녀의 발표를 다듬었고 매 초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준호와 민지는 그들을 향한 호기심 어린 그리고 일부 적대적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정우 의원이 복도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의 얼굴은 외교적 우려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좁히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누구의 압력인가요, 의원님? 이정우가 대답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 준호야.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군. 돌아보니 그들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전구와 마주쳤고 그의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전구 형, 준호가 차갑게 인사했다. 형이 시정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정우는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오, 알잖아.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은 항상 좋지. 그런데 말이야, 그 버려진 부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자세는 도전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정 선생님.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입니다. 정우는 그녀를 경멸적인 눈길로 평가했다. 감동적이군요, 정말로. 하지만 알다시피 때로는 종이 위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죠. 특히 상당한 투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말이에요.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의사봉 소리가 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정우 의원이 그들을 서둘러 회의실로 안내했다. 다음 몇 시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준호와 민지는 열정과 정확성으로 그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경제적 잠재력도 강조했다. 반면 정우는 경쟁 제안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고급 복합 단지로 고급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논쟁은 치열했고 모든 측면에서 주장과 반론이 오갔다. 민지는 준호가 어려운 질문들과 제기된 이의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지켜보았고 그의 웅변과 진실성은 모두에게 명백했다. 투표 시간이 되었을 때 방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준호와 민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았고 표가 집계되는 동안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결과가 발표되었다. 동점이었다. 최종 결정은 의장에게 달려 있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모든 눈이 연단 중앙의 남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도시의 두 가지 매우 다른 비전의 운명을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제안된 두 프로젝트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도시의 이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사회적 구조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제 표는 김준호 씨와 박민지 씨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표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희망의 등대가 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 소리가 다른 쪽의 불만스러운 웅성거림과 강렬하게 대조되었다. 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껴안았고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 그들의 눈에 고였다. 정우는 억제된 분노의 가면을 쓰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준호야. 너희가 이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그를 마주 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전쟁일 필요는 없어, 정우 형.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있고 협력의 여지도 있어. 정우는 그저 콧방귀를 뀌며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멀어지기 전에 민지가 그를 불렀다. 정 선생님.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저는 이것을 패배로 보시는 것 알아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방문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보세요. 누가 알아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준호와 민지는 그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하며 남겨졌다. 그들이 시청을 나설 때 지치고 흥분된 상태로 한 젊은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오갔다. 민지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자들과 회의적인 사람들 모두를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나 부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연민 어린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아래에서 준호와 민지는 이제 그들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상호 헌신의 힘, 그들의 성장하는 사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들의 공유된 비전의 힘도 느꼈다. 해가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희망과 약속의 색조로 물들였다. 준호와 민지에게 이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의 역사에서도 여전히 앞에 놓인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승리와 단합으로 강화된 그들은 미래가 가져올 어떤 것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서울을 덮었고 그날 조용한 혁명을 목격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준호와 민지가 있었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하나가 된 두 마음이 있었다. 시의회에서의 승리 이후 몇 달은 준호와 민지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부지가 확보되자 이제는 계획을 현실로 바꿀 때였다. 한때 버려지고 잊혀졌던 장소는 이제 기계 소리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활기찼다. 어느 맑은 토요일 아침 준호와 민지는 건설 현장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에는 안전모가 씌워져 있었고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이 놀랍네요. 민지가 말했다. 땅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구조물들을 바라보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석 엔지니어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익숙한 인물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두 분. 그들 뒤에서 현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두 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와 민지는 놀라서 돌아섰다. 현숙은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건설 현장의 먼지와 소음 속에서 약간 어색해 보였다. 어머니, 준호가 외쳤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현숙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건설 현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다. 글쎄, 내 아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민지는 긴장감을 느꼈다. 현숙의 초기 승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김가의 여사가 여전히 고려해야 할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여사님,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우리가 이룬 진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계속하도록 손짓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준호와 민지는 현숙을 현장 곳곳으로 안내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설명했다. 그들은 임시 주거를 제공할 기숙사, 교육 과정을 위한 교실, 연결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걸어다니는 동안
현숙은 비용, 일정, 물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더 있었다. 진정한 호기심, 어쩌면 존경의 기색까지. 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 멈춰 서서 현숙은 커플에게로 돌아섰다. 인정해야겠어요. 감동받았어요. 두 분은 분명히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했군요. 준호와 민지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인 시선을 교환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현숙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어조는 더욱 진지해졌다. 하지만 두 분은 위험한 물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 여사님? 현숙은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의 경쟁자들 중 일부가 회사가 취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준호는 걱정의 물결을 느꼈다. 정구 형인가요?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포함해서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강력한 동맹을 맺었어요. 민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현숙은 새로운 존경심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세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시의회에서의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순간 그들은 건설 감독 중 한 명에 의해 중단되었다. 김 선생님, 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주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민지에게 사과의 눈빛을 보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준호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떠나는 동안 민지는 처음으로 현숙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말해지지 않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현숙이 침묵을 깼다. 알아요, 민지 씨. 처음 당신에 대해 들었을 때 의심이 많았어요. 민지는 침을 삼켰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어떠신가요, 김 여사님? 현숙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내 아들이 당신에게 왜 그토록 열정적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그의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지는 현숙의 솔직함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당신은 비전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숙이 계속했다. 제가 존경하는 자질이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은 우리 가족에, 준호에게 오랫동안 필요했던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무슨 뜻이신가요?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현숙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진실되어 그녀의 얼굴의 선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목적이요. 사업이 단순히 이익 이상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지는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숙은 한 발 앞으로 나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현숙이라고 불러요, 애야. 우리는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준호가 돌아왔고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숙은 준호에서 민지로 시선을 옮기며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했다. 두 분 앞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군요. 준호야 이사회와 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아. 당열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준호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현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 프로젝트는 김가의 미래야.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이해할 때가 왔어. 그날 오후 건설 현장을 떠나면서 준호와 민지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현숙의 지지는 귀중한 자산이었지만 앞에 놓인 도전들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았다. 저택으로 돌아와 지치고 결의에 찬 채로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도시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준호 씨?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밤이 서울을 덮어가는 동안 준호와 민지는 서로 아는 채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 공유된 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얻은 지지로 인해 더욱 강해졌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것이지만 함께라면 운명이 그들에게 가져다줄 어떤 것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왔고 변화와 예상치 못한 도전의 바람을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지평이라고 이름 지어진 준호와 민지의 프로젝트는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두 개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준호는 서둘러 건설 현장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지는 서류 더미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는 집중한 듯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민지 씨, 그가 불렀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있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즉시 경계를 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테이블 위에 신문을 던졌다. 헤드라인이 크게 외치고 있었다.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 스캔들, 불법 행위 고발. 민지는 신문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눈은 기사의 내용을 빠르게 훑었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자금 유용과 계약 특혜로 고발하고 있어요. 준호는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방금 이정우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시의회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대요. 민지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온 모든 것이 그들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녀는 기사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다. 우리의 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요. 준호는 무겁게 의자에 앉았다.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결심한 것 같고 더러운 수를 쓰고 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현숙이었다. 준호야.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다. 뉴스를 봤겠지. 이사회가 난리야.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어. 준호는 눈을 감았고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걱정과 결의를 보았다. 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서를 모으기 시작할게요. 이 고발들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준호는 일어나 그녀를 꼭 안았다. 당신이 없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요? 민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여전히 그 재무 스프레드시트에서 길을 잃고 있었겠죠. 이사회 회의는 긴장되고 열기 가득했다. 준호는 질문과 고발의 폭풍우를 맞았고 현숙은 그의 옆에서 조용한 지지를 보내며 서 있었다. 이건 홍보 재앙이에요. 한 이사가 외쳤다.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명성을 이 자선 프로젝트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자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준호가 주장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는 투자 말이야. 다른 이사가 반박했다. 그때 현숙이 일어섰고 그녀의 존재는 즉각적인 주목을 명령했다.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김가의 회사는 도전을 피하거나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하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다. 내 고인이 된 남편은 항상 회사의 진정한 성격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줄 우리의 순간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준호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좋습니다. 준호 씨, 이 고발들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그리고 회사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민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모든 영수증, 모든 문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이 세밀한 조사 중에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러 중요한 문서들이 미묘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였다. 변경 사항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날짜가 살짝 수정되었고 금액이 의심스럽게 반올림되어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 캠페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기록을 조작한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문 쪽에서 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돌아보니 익숙한 인물이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유진 씨, 민지가 불렀다. 이정우 의원의 보좌관을 알아보며 유진은 얼음이 된 것처럼 멈췄다. 마치 헤드라이트에 걸린 사슴처럼.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유진은 도망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그녀의 어깨가 패배감으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정우 의원, 전구, 그리고 다른 유력한 사업가들이 연루된 복잡한 음모를 밝혔다. 그들의 계획은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대중의 눈에 신뢰를 잃게 만들어 결국 강제로 매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저를 돕도록 강요했어요. 유진이 흐느꼈다.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민지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유진 씨, 이 모든 것을 경찰에 말해야 해요. 유진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그들은 너무 강력해요. 저를 파괴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 순간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민지 씨, 그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세요. 이사회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민지는 유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 씨,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데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유진에게로 돌아섰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예요. 이 모든 부패를 끝낼 수 있는 기회예요.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유진은 오랫동안 망설였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의 얼굴에 뚜렷이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것에 지쳤어요. 이제 해냅시다. 그들이 차를 향해 서둘러 가는 동안 비가 서울 위로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도시를 씻어내고 곧 있을 폭로를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이제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김가의 회사 건물을 향해 젖은 거리를 운전하면서 민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있는 유진을 힐끗 보았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앞의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길 바라요. 김가의 회사 본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민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위해, 도시를 위해,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에서 얽히게 된 모든 삶들을 위해.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그녀는 빗줄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와 유진이 도착했을 때 김가의 회사 본사는 난리도 아니었다.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전화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으며 공기 중에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가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을 보고 놀란 그는 말했다. 민지 씨, 다행이에요. 이분은? 지금은 자세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민지가 부드럽게 그를 막았다. 하지만 이분이 모든 것을 밝힐 열쇠예요. 저를 믿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를 완전히 신뢰했다. 이사회가 모여 있어요.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진정시키고 계시지만 상황이 긴장되어 있어요. 함께 그들은 회의실로 향했다. 들어서자 그들은 적대적인 시선과 불만의 웅성거림으로 맞이했다. 현숙은 테이블 맨 앞에 서 있었고 아들에게 질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여러분, 준호가 시작했고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의 고발에 대해 모두 걱정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명확히 한다고 한 이사가 거칠게 그를 막았다. 준호 씨,
이건 단순한 해명 이상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평판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발.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결연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진이 눈에 띄게 떨고 있었지만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부패 음모를 밝히면서 점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유력한 이름들을 거론하며 프로젝트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방해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폭로의 충격을 받은 듯했다. 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군요.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 수정 전 원본 문서에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유진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통신 기록도 있습니다. 회사의 IT 기술자들이 증거를 확인하는 동안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지지와 감사의 무언의 제스처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IT 책임자가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다. 파일들은 정품입니다. 생성 및 수정 날짜가 유진 씨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가득 찼다. 중년의 회색 머리를 한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가 선언했다. 우리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범죄적 음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현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존재감은 즉각적인 주목을 끌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와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협하는 이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관련자들에게 경고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전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반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숙의 눈이 승인의 빛으로 빛났다. 영리하군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고발에 대해 우리를 변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될 거예요. 준호가 말을 마쳤고 그의 입술에 미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빠르게 계획에 동의했다. 다음 몇 시간은 소용돌이였다. 변호사들이 소집되고 경찰에 조용히 정보가 전달되었으며 세심한 전략이 수립되었다. 준비가 한창일 때 민지는 유진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찾았다. 당신은 매우 용감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아요. 유진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지는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이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언론의 관심뿐만 아니라 부패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의 주목도 끌었다. 준호, 민지, 그리고 현숙은 수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들은 성명을 연습하고 가능한 질문들을 예상하며 대비했다.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공유된 목적의식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도 있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김가 회사의 강당은 꽉 차 있었다. 기자들, 사업가들, 정치인들이 몰려들었고 모두 김가가 무슨 말을 할지 열망하고 있었다. 준호가 연단에 올랐고 민지와 현숙이 그의 옆에 섰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진지하지만 결연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와 김가 회사에 대한 최근의 주장들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방 뒤쪽에서 그는 전구와 이전구 의원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고 불안해 보였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청렴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 의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준호는 일련의 폭로를 시작했고 방을 흔들어 놓았다. 문서들이 제시되었고 증언이 이루어졌으며 음모의 범위가 충격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밝혀졌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혼돈이 일어났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며 방 뒤쪽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배치된 경찰은 준비되어 있었다. 한 명씩 공모자들이 체포되었고 전구와 이정우 의원도 포함되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준호, 민지 그리고 현숙은 연단에 함께 서 있었다. 단결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감정에 차 있었다. 오늘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깨끗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울시와 그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지의 말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 순간 준호와 민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시선뿐이었다. 승리의 시선, 사랑의 시선, 그리고 새로워진 희망의 시선. 연단을 내려가면서 그들은 지치고 흥분된 상태였지만 이것이 단지 한 장의 끝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작업, 재건, 치유, 변화의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들은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서울을 덮었고 그날 조용한 혁명을 목격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준호와 민지가 있었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하나가 된 두 마음이 이후에 다른 준호와 민지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었다. 스캔들의 여파로 새로운 지평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이 관심을 이용하여 더 많은 지원을 모으고 다른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장려했다. 건설 현장은 이제 하루 24시간 활기찼다. 준호와 민지는 거의 매일 그곳을 방문했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들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그들은 거의 완성된 주거단지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깨끗한 새 아파트들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고 주변에는 녹지 공간과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버려진 땅이었는데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꿈 덕분이에요, 민지 씨.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제 이름은 이종호입니다. 저는 이곳의 첫 번째 주민 중 한 명이 될 예정입니다. 준호와 민지는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준호가 말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미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감동을 받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그날 저녁, 준호와 민지는 그들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의 팔에 기대며 준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앞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결의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꿈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 서울 위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날의 첫 빛이 지평선을 물들였다. 준호와 민지에게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고 살아갈 미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앞에 놓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결의,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낸 모든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지평이 그들 앞에 펼쳐졌고 준호와 민지는 그것을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